안녕하세요. 경제적,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. 폐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일 겁니다. 특히 일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혹시 직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나는 담배를 피웠으니까 산재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흡연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입니다. 예를 들어 성면이나 분진, 용접, 흉 같은 물질을 오랜 기간 마셨다면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즉, 개인적인 요인이 일부 있더라도 업무 환경이 영향을 주었다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.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이 가능할까? 라는 점입니다. 폐암은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바로 발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 수년이 지나서 발병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첫째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입니다.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물질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. 둘째는 시간적인 흐름입니다. 일반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.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흐름은 단순합니다.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공단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. 그 다음 전문가들이 모여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승인될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. 단순히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작업 환경 사진, 근무 이력, 동료의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자료들이 쌓일수록 인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.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.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